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일본의 니케이가 11일 디지털 위안화는 달러를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장문의 분석 기사를 게재해가지고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이 기사에서 닉슨 쇼크 이후에 50년 만에 국제금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디지털 위안화의 세계화는 결국 중국의 금융 혁신을 수용하려고 하는 다른 국가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니케이가 언급했던 이 닉슨 쇼크라는 것은 1971년 8월에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통해서 이 달러하고 금의 교환 정지, 그러니까 이게 근본위제를 폐지하는 거죠. 이것과 함께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신경제 정책을 발표한 걸 말합니다. 이 발표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브레튼 우드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죠. 당시 국제 통화 시장은 달러를 기축 통화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금 1온스의 가치를 35달러에 고정시키는 금 본위제도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또 고유가에 의한 경상수지 악화 때문에 경제력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러자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많은 국가들이 달러 가치 하락이 염려가 되니까 자신들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금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금과 달러의 교환 중지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에 대충격을 줬습니다. 이걸 바로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만약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이 의도한 대로 달러화를 넘어서게 된다면 닉슨 쇼크와 비슷할 정도의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니케이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비트코인, 도치코인, 이런 민간의 가상화폐 같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이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를 이제 중앙은행 발행 가상화폐,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CBDC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디지털 화폐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일단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만든 건 국경을 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학 발전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면은행 저우샤오찬 전 행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몸을 이렇게 가뜩 낮추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교체하기 위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의 마침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시진핑 중국몽의 화렴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이미 시범 사용도 성공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지난 1일 베이징의 지하철에서 디지털 위안화로 개찰구를 통과하고 승차권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실용화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리보 중국인민은행 부총재는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실험 규모를 키워나갈 것이라 그러면서 내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추후에 디지털 위안화에 역외 결제 기능을 추가해서 국제 무역 결제라든지 해외 송금 같은 이런 사용 금액들을 또 시나리오를 늘려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7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액은 345억 위안, 그러니까 한 6조 1000억 정도 되죠. 그 정도 되고요. 누적 거래 횟수는 7075만 건, 테스트 참여자는 1000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이런 발빠른 디지털 화폐 움직임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서방 세계들도 이 디지털 화폐 개발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7월 유럽 중앙은행, 그러니까 ECB는 유로화를 디지털 화폐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에 착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빠르면 2025년경에 실용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라고 그러죠. 연준이라고 그러는데 이 연준도 디지털 화폐 통용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7월에 하원 청문회에서 오는 9월 이 CBDC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라고 예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지배적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은 그동안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금융 포용성 확대 그리고 국경 간의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는 내부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면서 본격 준비 단계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세계는 공통적으로 지폐의 사용이 줄어들고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비지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죠. 당연히 이 결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현금을 쓰는 사람의 비율은 20% 선에 머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 간의 관계에서도 디지털 화폐가 통용된다 그러면 간편한 이 결제 구조의 화폐를 보유한 나라가 이제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모든 측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화폐의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이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일단 1대1로 참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을 적극 늘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골드만삭스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오는 2029년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 전 세계 소비 결제의 15%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도 유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현재 중국은 세계 경제 생산량의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안화로 결제되는 비율은 2.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달러는 거의 6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화폐 순위로 보면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에 이어서 5번째입니다. 현실은 비록 미약하지만 중국은 앞으로의 경제 패권을 중국이 장악하면서 이 기축통화로서의 위안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일단 디지털 위안화를 아시아의 기축통화로 먼저 자리 잡게 한 다음에 차츰 세계화하려고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중국의 시도에 대해서 미국은 경계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지난 4월에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배후가는 디지털 위안화의 통용을 통해서 세계의 지배적인 준비 통화로서 달러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국이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위안화의 패권화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7월 19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디지털 위안화에 관한 주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황이핑 베이징 대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항상 양날의 검이라 그러면서 중국은 금융위기 완화를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에 있어서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황 교수는 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당국은 실시간으로 효과적인 통화 감시를 할 수 있어서 대외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시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투기꾼 등도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이걸 올바르게 관리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금융 위험이라든지 심지어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를 꿈꾼다면 진짜 중요한 결단을 내릴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 금융 서비스 분야의 전면 개방입니다. 현재는 중국 당국이 엄격한 통화 통제로 사실상 금융 서비스 시장이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중요한 결단을 과연 내릴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지난 3월 공개했던 14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
이런 이제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시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그런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금융 시스템을 개방하려면 경제 전반의 투명성도 보장돼야 되고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개방성 역시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IT 기업이라든지 이 교육 관련 기업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 정권의 탄압이나 이 국제적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정치 체제에서 중국이 과연 그런 대대적인 변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황희핑 교수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자본 개정 개방과 위안화의 국제화는 핵심 정책 목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자본 개정 개방에 따른 이익과 위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위안화의 세계화라는 그런 목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자칫 중국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한 겁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 역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축통화라는 것은 우선 기축통화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이 그런 신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산당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되지 않는 한 세계 경제 대국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디지털 위안화에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도 또한 변수입니다. 중국만 디지털 위안화를 세계화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미국도 디지털 화폐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면서 세계화를 추구해 간다 그러면 이 디지털 위안화와 함께 경쟁을 펼치면서 디지털 위안화의 입지도 확대될 수 있을 겁니다만은 미국이 지금의 신용카드처럼 부수적 수단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지난 5일 크리스토퍼 왈러 FED 이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미국의 지급제도에 직면해 있는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가구의 1%에 달하는 미국 은행가들 중 극히 일부만이 이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킴 쉔홀츠 미국 뉴욕대 경영대 교수도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CBDC 개발의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CBDC 개발이 아니더라도 이룰 수 있는 목표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가 재정 안정과 개인 사생활을 위협하고 있고 또 금융 신용에서의 국가 개입을 증대시킨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 겁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이카르도 총재도 이 디지털 유로가 현금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디지털 화폐가 대세가 된다고 그래서 현재의 지폐가 다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대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사실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개인정보가 다 유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같은 이 자유주의 사회에서 대세로 자리 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중국과 같이 철저한 통제 사회에서나 이 디지털 화폐의 전면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예상으로는 미국 내에서 디지털 화폐는 부수적 수단이지 메인 화폐로 등극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 화폐의 세계화 역시 중국이 꿈꾸는 같이 대세화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중국이 꾸는 꿈, 그러니까 중국몽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중국이 그 패권의 중심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전 세계 경제를 흔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야말로 험난하기도 할 뿐더러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니케이도 디지털 위안화의 성공은 다른 나라의 채택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1971년 브레튼 우드 통화제도의 종식은 오로지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환율 제도의 기반을 닦았지요. 통화는 금으로 뒷받침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도 화폐를 뒷받침하는 것이 없고 국내 경제 상황, 한 나라의 정책에 대한 신뢰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미국 경제에 대한 세계적인 신뢰도, 그리고 의존도, 제도에 대한 신뢰, 유일한 글로벌 초강대국으로서의 역할 덕분에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로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미국에게 막대한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과연 그런 미국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분명한 답은 절대 불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 그리고 세계화를 넘어서 기축통화화한다는 것은 중국의 체제 변화와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국이 세계 무역 경제 체제를 흔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지도적 국가가 될 때만 거론해 볼 수 있는,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이 과연 이 세기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결코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